시장을 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죠. 지수가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조금 밀리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고, 반대로 한번 하락이 시작이 되면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결국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데 시장은 많이 올랐다고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내렸다고 바로 반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방향을 잡은 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추세는 단순히 매수자가 많아서 올라가고 매도자가 많아서 내려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격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 움직임을 보고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고요.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의 손절까지 더해지면서 추세가 스스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중요한 고점을 돌파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돌파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상승이 시작됐다고 판단을 하고 매수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손실이 커집니다. 결국 매도 포지션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려면 반대로 매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보고 새롭게 들어오는 매수도 있고요. 기존 매도자들이 손절을 하면서 들어오는 매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상승을 놓칠까봐 뒤늦게 따라붙는 추격 매수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고점 돌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이유의 매수 주문들이 같은 방향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이 또 다른 상승을 부르는 거고요. 이것이 추세가 쉽게 멈추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락도 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지면 신규 매도가 들어오고요. 기존 매수자들의 손절 물량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은 약하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버티던 투자자들도 결국 물량을 정리하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하락이 새로운 매도를 불러오고 그 매도가 가격을 아래로 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큰 자금의 주문이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관이나 대형 운용사는 큰 물량을 한 가격에 전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매수하면 자기 주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요. 한꺼번에 매도하면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체결 가격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자금은 주문을 여러 번 나누어 집행을 합니다. 상승 방향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면 가격이 눌릴 때마다 매수가 들어오고요. 하락 방향으로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면 반등할 때마다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잠시 밀려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조금만 올라오면 다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 추세의 조정은 본격적인 하락이 아니라 매수 속도가 잠시 느려진 것일 수도 있고요. 하락 추세의 반등도 추세 전환이 아니라 매도세가 잠시 약해지거나 매도 포지션에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하나가 크게 나왔다고 하락이 끝났다고 볼 수 없고요. 음봉 하나가 크게 나왔다고 상승 추세가 바로 끝났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 비슷한 가격 신호를 보기 때문입니다. 단기 트레이더도 있고요.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자도 있고 이동평균선이나 신고가 돌파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주문도 있습니다. 각자의 전략은 다르지만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 상승 흐름으로 판단을 하고요.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하락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참여자들도 점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매수자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맞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자가 더 들어오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지는 어떻게 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승 추세라면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전 저점을 지켜주는지 보시면 되고요. 다시 올라가 앞선 고점을 돌파한다면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매도 흐름이 여전히 강한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봉과 음봉 하나가 아닙니다. 고점과 저점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 상승 추세인 거고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추세는 언제 끝날까요? 많이 올랐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내렸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승 추세라면 고점 돌파가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고 그동안 지켜주던 중요한 저점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반등에서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상승 구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못하고 이전 고점을 돌파한 뒤 다시 눌려도 저점이 높아진다면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반대로 잡을 때는 느낌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 이런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에서는 비싸 보이는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고요. 싸 보이는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수가 한 방향으로 달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처음에 움직임이 새로운 진입을 만들고요. 반대 포지션에 손절을 이끌어내고 추격 주문과 큰 자금의 분할 주문까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다시 매도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고점과 저점의 구조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추세는 가격이 한 번 움직였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움직인 가격이 새로운 주문을 계속 불러오고 그 주문들이 다시 가격을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끝났다고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실제로 고점과 저점의 구조가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측보다는 확인이 먼저고요.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이 보여주는 방향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